나는 항상 생각했다. 인생은 공평하다고. 아니,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녀 내 상사, 김지은 대표가 입가에 비웃음 지으며 서류를 내민다. 박민준 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회사 정책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그녀의 작은 복수 때문이라는 걸. 5년 동안 나는 이 회사에서 개처럼 일했다.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보너스. 가족을 포기하고 친구를 잊고 내 꿈마저 접어둔 채. 그런데 왜? 왜 나일까? 그 비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의 비밀을 나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결국 그녀를 파괴할 거라는 걸?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혼잡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을 보며 나는 내 삶을 되새겼다. 32살, 결혼도 안 하고, 집은 원룸, 월급은 겨우 3천만 원. 하지만 나는 만족했다. 적어도 이 직장이 나의 안식처였으니까. 아니, 그랬다고 믿었다. 입사한 지 5년. 처음엔 신입으로 들어와 영업팀에서부터 시작했다. 김지은 대표는 그때부터 나를 눈여겨봤다. 민준 씨, 잠재력이 있어요. 나처럼 열심히 하면 언젠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녀를 존경했다. 40대 초반의 싱글맘, 회사에서 유일한 여성 임원.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내게 동기부여였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프로젝트 마감에 밤을 새우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그녀의 실수를 덮어주고 심지어 그녀의 딸 10살 된 예쁜 아이를 돌봐준 적도 있었다. 민준 삼촌, 고마워요. 그 아이의 미소가 내 피로를 녹여줬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했다. 그녀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 이건 제 팀 아이디어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할 때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대표님 덕분에 성공한 거죠. 다음은 더 컸다. 보너스 시즌, 내 몫이 사라졌다. 예산이 빠듯해요. 다음에 보상할게요. 그녀의 약속은 공허했다.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3년 전 우연히 들은 대화. 그녀의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 그 자식 아직도 모르지? 내가 그 돈으로 사업 키운 거. 그녀의 전 남편 이야기였다. 이혼 후 그녀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것 증거는 그녀의 컴퓨터에 있었다. 나는 실수로 봤다. 클라이언트 자료를 찾다. 열린 폴더. 은행 거래 내역, 위조 서류. 나는 그걸 지웠다. 아니, 지우지 않았다. 그냥 닫았다. 왜? 그녀를 믿었으니까. 그녀가 나를 믿어줄 거라고. 시간이 흘렀다. 2년, 1년.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나를 피하고 작은 실수에도 호통쳤다. 박민준, 왜 이렇게 무능해? 나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거 알지?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워졌다. 팀원들도 느꼈다. 민준 씨, 요즘 대표님 왜 그래? 나는 웃었다. 피곤하신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왜 나를 이렇게?
내가 그녀의 비밀을 알기 때문인가? 아니, 그건 아니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딸, 지은이, 그 아이가 내게 붙었다. 삼촌, 엄마가 무서워, 아이의 고백. 그녀가 집에서 폭언을 퍼붓는다는 거 나는 조언했다.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아이는 울었다. 삼촌만 믿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그녀의 가족 일부가 됐다는 걸. 그런데 왜? 해고 통보는 그 절정이었다. 그녀의 비웃음.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그날 밤, 원룸에서 나는 술을 마셨다. 병이 비워질수록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비밀. 그게 핵심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3년 전 내가 백업해둔 파일, 은행 내역, 이메일, 모든 게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신고할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복수는 더 깊어야 한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만큼 그녀의 삶을 뒤집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이 자료 관심 있으신가요? 그는 물었다. 무슨 내용이죠? 나는 웃었다. 대형 스캔들. 여성 CEO의 비리 기사는 곧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내가 그 뒤에 있다는 걸. 회사에서 나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압박, 클라이언트 이탈.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TV에서 본 그녀, 창백한 얼굴로 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나는 웃었다. 드디어 공평이 시작된 거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 전 남편에게 연락. 당신 아내가 아직도 당신 돈을 쓰고 있어요. 그는 웃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소송이 시작됐다. 그녀의 재산, 동결. 딸 지은이는 나에게 연락 왔다. 삼촌, 엄마가 울어요. 왜 그래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가 배울 거야. 아이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기사 8번이 나왔다. 그게 전환점이었다. 제목, 김지은 대표, 전 남편 사기 의혹 증언자 등장. 증언자는 나였다. 익명으로,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내 목소리, 내 스타일,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그녀는 나를 믿게 했어요. 하지만 배신했죠.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그녀의 전화가 왔다. 박민준, 너냐?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웃음은 사라졌다.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 당신이 나에게 했던 대로 느껴봐의 통화가 끊겼다. 그날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글을 썼다. 내 이야기. 복수, 용서, 그리고 후회. 그녀는 소문에 들려 정신과에 다닌다.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후회한다. 나처럼.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드디어 나 자신을 찾았다. 이게 끝일까? 아니, 복수는 영원히 아프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 나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그 비웃음을 잊지 못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그 조소가 떠올랐다. 이해하시죠? 그 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쫓아냈다. 해고된 지 일주일, 나는 실업수당 신청을 하러 고용노동부에 갔다. 창구 아저씨가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구조조정 거짓말이었다. 구조조정. 웃기지 마. 그건 그녀의 개인적인 원한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 그 비밀 파일, 내 컴퓨터에 잠들어 있는 그 괴물.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파일을 열어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 수억 원의 이체 내역. 그녀가 전 남편의 계좌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회사를 세운 증거. 나는 손가락을 떨며 스크린을 만졌다. 이걸 풀어버릴까? 아니, 아직.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녀가 나를 천천히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어야 한다. 그날 저녁, 나는 옛 동료에게 전화했다. 최수현, 내 유일한 친구이자 팀원. 민준아, 요즘 어때? 대표님 때문에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그런데 지은 대표 요즘 어때? 수현이 한숨을 쉬었다. 미치셨어. 기사 때문에. 주주들이 난리야. 클라이언트도 빠져나가고 첫 기사가 나온 지 사흘. 익명 제보로 시작된 그 기사. 그녀의 재정 비리를 살짝 건드린 거였다. 언론은 아직 코를 킁킁거릴 뿐 본격적으로 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대표님, 나 때문에 그런가? 수현이 놀라 물었다. 너. 왜? 너 해고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내가 알던 대표님은 아니더라.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별 하나 없이 검었다. 나처럼. 다음 날 나는 그녀의 딸 지은이를 만났다. 우연. 아니, 일부러. 학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아이가 나타났다. 교복 차림, 가방을 메고. 삼촌, 아이의 눈이 커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엄마는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요즘 안 좋아. 집에만 계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삼촌이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해요. 삼촌, 왜 해고됐어? 엄마가 싫어했어. 아이의 눈망울이 촉촉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아이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그녀에게만. 아이에게는 보호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두 번째 제보를 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김지은 대표, 세금 탈루 의혹 자료 일부를 첨부. 기자는 물었다.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 그녀의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박민준, 너지. 그 기사,
내가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침묵했다. 대답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빴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뭐? 내가 뭘 했다고? 너 같은 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운. 5년 동안 당신 딸 돌보고 당신 실수 덮고 그게 운이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통화가 끊겼다. 나는 웃었다. 드디어 시작됐다. 시간이 흘렀다. 기사 3번째, 4번째. 그녀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성 CEO의 어두운 이면, 주식은 폭락, 회사 직원들은 동요했다. 수현의 전화가 매일 왔다. 민준아, 돌아와. 대표님 없으면 너 없인 안 돼. 나는 거절했다. 나 새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복수가 나를 더 괴물로 만드는 건 아닐까? 밤에 나는 그녀의 사진을 봤다. 옛날 그녀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녀의 미소,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땐 그랬다. 하지만 배신은 변한다. 사람을. 어느 날 그녀의 전 남편이 연락했다. 이정훈 씨, 50대 중반, 변호사. 박 씨, 당신 덕분에 증거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기사 봤어요. 스타일이 당신 같아서. 지은이가 당신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나는 놀랐다. 아이가. 지은이가요? 네, 왜 당신이 가족 같다고. 그래서 당신이 제보자일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만났다. 강남의 고급 커피숍.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소송 제기할게요. 그녀가 빼돌린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왜? 왜냐하면 그는 피해자였으니까. 나처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 소식은 곧 언론에 퍼졌다. 기사 5번째, 김지은 전 남편 고소 재산 동결.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회사 이사회에서 쫓겨난 그녀, 이제 프리랜서로 전락.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SNS에서 그녀의 계정을 봤다. 예전엔 화려한 사진들, 이제는 빈 프로필. 그녀의 후회,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진짜 복수는 그녀가 나를 본 순간부터. 나는 인터뷰를 준비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기자에게 말했다. 김지은 대표는 나를 이용했어요. 내 노동, 내 충성. 하지만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변했죠. 방송이 나갔다. JTBC 뉴스. 그녀의 집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녀의 얼굴, 화면에 클로즈업. 창백하고 눈물 자국. 오해예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TV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게 내가 나에게 한 짓이야. 그 후 그녀의 딸이 다시 왔다. 삼촌, 엄마가 아파요. 병원에 나는 달려갔다. 병원 복도, 그녀를 봤다. 침대에 누워 사과 꽂힌 채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다가갔다. 대표님이. 그녀가 손을 뻗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용서해 줄래?
나는 망설였다. 가슴이 저렸다. 이 여자, 나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나를 키웠다.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녀가 울었다. 두려웠어. 내가 내 비밀을 알면 나 버릴까 봐 그래서 먼저 쳐냈어. 미안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다. 그냥 고통의 연장일 뿐.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 제보를 했다. 기사 6번째, 증언자 공개 내부자 박민준의 이야기. 이제 내 이름이 실렸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걸. 그녀의 눈빛, 병원에서 본 그 절망. 그게 내 복수의 정점이었다. 나는 카페에서 일 시작했다. 작은 곳, 홍대 근처.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며 나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녀의 비웃음이 왔다. 이해하시죠? 나는 깨서 울었다. 이게 끝인가? 시간은 흘렀다. 해고된 지 3달. 기사 6번째 후 언론은 잠잠해졌다. 그녀의 스캔들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뉴스가 덮었다. K-팝 아이돌 스캔들, 정치 비리. 그녀는 잊혔다. 나도. 하지만 내 삶은 변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피곤했지만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았다. 옛 동료 수현이 찾아왔다. 민준아, 회사와 새 대표가 너 원해. 나는 웃었다. 됐어. 이제 내 인생이야. 그는 한숨 쉬었다. 지은 대표, 요즘 어때? 들었어. 재산 다 잃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업자득. 그날 밤 그녀가 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 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커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컵을 내밀었다. 여기요. 그녀가 나를 봤다. 민준아, 아직도 나 기억해. 나는 대답했다. 어떻게 잊어요? 당신이 날 만든 사람이니까. 그녀가 앉았다. 테이블에 기대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걸 잃었어. 회사, 돈, 명예. 심지어 지은이도 나를 싫어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한 거 이해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당신이 날 해고할 때 그 비웃음. 그게 날 죽였어요. 5년의 모든 게 한순간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무서웠어. 내가 내 비밀 폭로할까 봐. 그래서 먼저 나는 물었다. 그 비밀 왜 그랬어요? 전 남편님한테. 그녀가 한숨 쉬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당했지? 그가 바람 피워서. 그래서 복수했어. 돈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녀의 복수, 내 복수를 불렀다. 우리는 1시간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어린 시절 가난, 성공의 굶주림. 나 항상 증명해야 했어. 여자라서, 엄마라서. 나는 공감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요. 남자라서, 평범해서. 그녀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 민준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일어났다. 고마워. 커피 마실래? 문을 나서며 그녀가 돌아봤다.
다시 올게. 그 후 그녀는 매주 왔다. 커피 한 잔, 대화 한 조각. 우리는 과거를 털어냈다. 그녀의 후회, 내 상처. 지은이도 데려왔다. 삼촌, 아이의 포옹이 따뜻했다. 엄마가 이제 바뀌었어, 나는 믿었다. 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사 8번이 다가왔다. 그게 모든 걸 바꿨다. 기자에게서 연락. 박씨, 마지막 인터뷰. 당신 이야기 완성할게요. 나는 동의했다. 이번엔 진실을. 김지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도 방송이 나갔다. 제목, 복수의 대가, 용서의 여정. 그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봤어.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 자유로웠다. 소송은 취하됐다. 전 남편이 용서했다.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책을 썼다. 제목, 비웃음 뒤의 진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는 새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가족. 하지만 가끔 물었다. 이 용서, 진짜일까? 책이 출간된 후 내 삶은 바빠졌다. 서점 사인회, 라디오 인터뷰. 사람들은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이름은 바꿨어요. 김지은은 이제 이지은으로. 그녀도 새 이름으로 살았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저녁 식사, 한강 산책. 민준아, 내 덕분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녀의 눈빛, 감사로 빛났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됐다. 삼촌, 대학 갈래. 경영학. 나는 웃었다. 엄마처럼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삼촌처럼. 공정하게.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어느 날 옛 회사에서 소송장이 왔다. 명예훼손 발신자, 회사 이사회. 내 제보로 회사 이미지가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날,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박민주는 무죄예요. 제 잘못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단호했다. 판사는 무죄 판결.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나야 고마워. 그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청춘, 내 꿈, 민준아, 사랑해. 그녀의 질문에 나는 놀랐다. 지은이를. 물론 그녀가 웃었다. 아니, 나는 침묵했다. 가슴이 뛰었다. 모르겠어. 아직. 그녀가 손을 잡았다. 천천히. 시간 있어. 돌아와. 나는 결혼을 생각했다. 아니, 그녀와. 하지만 복수의 상처가 아팠다. 밤에 꿈에서 그녀의 비웃음이 왔다. 이해하시죠? 깨서 그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가 울었다. 할 수 있어? 내가 날 용서했듯이. 기사 8번의 여파는 컸다. 내 책, 드라마화됐다. 주인공, 나와 그녀. 시청률 20%. 사람들은 울었다. 진짜 용서의 이야기.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매일 선택이다. 지은이가 졸업식에 초대했다. 엄마, 삼촌 오라고 했어. 나는 갔다.
무대 위 아이, 빛났다. 그녀와 나, 객석에서 손잡았다. 이게 행복인가? 하지만 한 질문이 남았다. 복수 후의 사랑, 지속될까? 드라마가 끝난 후, 우리는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만. 그녀의 드레스, 하얗게 빛났다. 민준아, 영원히 그녀의 서약에 나는 대답했다. 영원히, 지은아, 지은이는 플라워걸, 엄마, 아빠, 행복해, 아이의 미소가 모든 상처를 지웠다. 새집, 압구정.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했다. 아침에 그녀가 커피를 타주고 나는 아이를 학교 보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가끔 옛 기억이 스쳤다. 그녀의 비웃음, 내 분노.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안았다. 네, 이제. 회사 생활은 그만뒀다. 나는 작가로 프리랜서. 그녀는 컨설턴트. 우리는 서로를 지지했다. 내 책, 다음 편 언제? 곧 우리 이야기에 그녀가 웃었다. 좋아.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지은이가 연애했다. 18살, 첫 남자친구. 삼촌, 어때? 나는 엄하게. 착한 놈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아빠처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그녀의 병이 재발했다. 암 초기. 민준아, 미안.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싸워. 같이 치료 시작. 화학요법, 고통. 나는 곁에 있었다. 기억나. 내가 널 해고했을 때 그녀가 웃었다. 그때 내가 날 구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로 구한 거야? 치료 중 기사 8번의 기자가 왔다. 다큐 찍어요. 당신들 이야기, 우리는 동의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복수는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해요. 방송 후 후원금이 쏟아졌다. 그녀의 치료비, 해결. 그녀가 퇴원했다. 민준아, 살았어. 우리는 안았다. 지은이가 달려왔다. 엄마. 이제 우리는 더 강했다. 하지만 나는 물었다. 삶의 복수 끝났을까? 아이 둘째가 태어났다. 딸, 이름, 희망. 지은아, 닮았어. 그녀가 웃었다. 너 닮았지? 집은 시끄러웠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쓰기 멈추지 않았다. 새 책, 용서의 칼날. 복수와 치유의 이야기. 출간 파티, 그녀가 왔다. 드레스 입고 아름다웠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기자들이 물었다. 진짜 결혼했어요. 우리는 웃었다. 내 복수의 엔딩은 사랑이었어요. 지은이 대학 갔다. 서울대 경영. 엄마 아빠 덕분 그녀의 졸업식, 우리는 울었다. 이제 내 차례야. 공정하게 살아. 그녀의 회사, 성장했다. 여성 CEO 클럽 회장. 민준아, 내가 날 일으켰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스스로. 하지만 과거가 다시 왔다. 옛 회사, 파산. 이사회 멤버들, 감옥. 내 덕분 수현의 전화. 민준아, 고마워. 그때 우리가 몰랐어. 나는 용서했다. 됐어. 새로 시작해. 밤에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 다리. 민준아, 그날 해고 후회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게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녀가 키스했다. 사랑해. 기사 8번, 이제 전설. 학교에서 가르친다. 용서의 힘. 하지만 한밤에 물었다. 이 모든 게 꿈일까? 희망이 5살 됐다. 유치원, 장난감 들고. 아빠, 놀아. 나는 무릎 꿇었다. 그래, 공주님. 그녀가 보며 웃었다. 민준아, 좋은 아빠야. 책 투어, 전국. 부산, 대구, 팬들이 왔다. 영감 받았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저도 해고됐어요. 당신처럼 복수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복수는 조심해. 용서가 더 강해? 돌아와. 그녀의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지은이와 희망, 케이크 들고. 엄마, 사랑해. 그녀가 울었다. 나도.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그녀의 암, 제발. 이기, 민준아, 이번엔 나는 막았다. 싸워. 가족 위해 치료, 더 혹독. 머리 빠짐, 메스꺼움. 나는 밤새 그녀 곁 기억나? 병원에서 처음 용서했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네, 그게 우리 시작. 기자가 다시 왔다. 후속 다큐 우리는 찍었다. 암과 싸우는 우리 방송 후 응원 폭발. 힘내세요. 그녀가 회복됐다. 살았어. 또 우리는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민준아, 꿈 같아. 현실이야. 지은이 결혼했다. 엄마 아빠, 감사해. 신랑, 착한 남자. 공정하게 살게요. 이제 우리는 노화했다. 하지만 사랑은 젊었다. 질문, 용서 후의 삶, 영원할까? 20년 후 희망, 의사 됐다. 아빠, 환자 구했어. 자랑스러웠다. 지은이, CEO. 엄마 회사 물려받았어. 공정하게. 그녀와 나, 은퇴. 제주 별장. 바다 보며 책 읽고. 민준아, 후회 없어. 없어. 너와 함께라서. 하지만 옛 상처, 가끔 아팠다. 그녀의 비웃음, 꿈에. 이해하시죠? 깨서. 그녀 안았다. 괜찮아. 지나갔어. 기사 8번, 재방송. 클래식 우리 이야기, 세대 이어짐. 손주 태어났다. 할아버지, 안아. 나는 웃었다. 그래, 보물. 그녀의 건강, 또 위기. 말기. 민준아, 미안. 떠날게. 나는 울었다. 가지마. 사랑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나도. 영원히. 그녀가 떠났다. 장례식, 가족들. 엄마, 고마워. 지은이 울었다. 나는 혼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들렸다. 용서해. 책 마지막 장,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질문, 그녀 없이 내가 누구일까? 그녀 떠난 후 1년. 나는 제주에 머물렀다. 바다소리, 그녀 목소리 같았다. 민준아, 강해져. 나는 썼다. 유작, 이별의 용서. 출간, 또 베스트. 펠레터, 힘 얻었어요. 나는 답했다. 나도. 가족이 왔다. 지은이,
희망, 손주들. 아빠, 같이 살아? 서울로 돌아갔다. 새로운 만남. 아니, 그녀만. 가끔 꿈에서 만났다. 비웃음, 잊었어. 내 이제 미소야. 기념일, 한강. 꽃 놓고. 지은아, 사랑해. 삶은 계속. 복수에서 시작, 용서로 끝. 하지만 마지막 질문, 죽을 때 그녀 만날 수 있을까? 80살 병상. 가족 곁 아빠, 쉬어요. 나는 웃었다. 좋아. 다 고마워. 눈 감기 전 그녀 봤다. 미소 지으며. 민준아, 와. 이해했어. 모든 걸. 그리고 어둠. 하지만 평화. 이게 우리 이야기. 복수와 사랑의.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